랭크 함수는 이렇게 그 테이블 전체에서 순위를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전체를 랭크 그 순위를 매길 수도 있고요. 순위를 매길 수도 있고 그룹별로도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랭크를 이용하시면 랭크 함수를 이용한 그룹별 다른 말로는 파티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파티션별 순위 매기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그룹별로 순위를 매긴다. 파티션별로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EMP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 어, EMP 테이블의 직원들을 파티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 업무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럭인 사람들만 한번 찾아볼게요. 클럭. 그 다음에 네, 여기도 클럭이죠. 여기도 클럭이고, 여기도 클럭입니다. 자, 업무가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이에요. 그죠? 이 4명 안에서만 순위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밀러가 1300으로 제일 높고요. 2등은 아담스가 1100, 3등은 제임스가 950, 3등. 그 다음에 스미스가 800, 4등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맨을 볼까요? 세일즈맨, 여기도 세일즈맨, 그리고 여기도 세일즈맨이네. 세일즈맨도 4명이 있었네요. 요 4명 안에서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요 4명 안에서. 그러면은, 1600이 1등일 거고요. 2등은 15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3위가 있네요. 공동 3위는 1250이 공동 3위. 이렇게 어떤 특정 그룹별로, 예, 그룹 또는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티션별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기능을 랭크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로, 업무별, 어, 업무별, 그, 급여 순위를 출력해보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이름, 누가 몇 등인지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직원 이름은 셀렉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업무도 셀렉트를 할게요. 그리고 급여도 셀렉트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급여 순위도 셀렉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문장은 select, 그다음 무슨 테이블에서 from EMP 테이블에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우리는 직원의 이름을 검색을 해야 되고요. 그 직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검색을 해야 되고 그 직원의 급여가 얼마인지도 검색을 할 거고요. 셀렉트. 그 다음에 순위도 계산을 할 거예요. 순위는 뭘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랭크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랭크는 윈도우 함수여서 오버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한다. 자, 이때 우리는 그동안 정렬해라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뭐뭐별로 정렬해라. 파티션별로 정렬해라.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파티션 바이예요. 파티션 바이. 파티션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파티션을 뭘로 나눌 건가요? 잡으로 파티션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순위를 매길 거예요. 순위는 오더죠. 오더 바이. 근데 순위는 무엇으로 매길 건가요? 샐러리로 매길 거죠. 그리고 높은 순서기 때문에 DESC, 내림차 순위.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별명을 줄게요. as.
이번에는 한글로 할까요? 순위? 이렇게. 자, 결과를 보시면은요. 결과를 보시면 얘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아실 수 있으세요. 자, 처음에 두 명은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는 두 명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둘 다 3천이에요. 똑같죠? 그래서 순위가 둘 다 1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티션. 두 번째 파티션은 클럭이에요. 클럭은 아까 보셨듯이 4명이 있어요. 밀러, 아담스, 제임스, 스미스. 순서는 각각 1300, 1100, 950, 800. 이 순서대로 1, 2, 3, 4등.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라고 하는 직군이 있어요. 매니저라고 하는 업무가 있죠. 매니저는 3명이 있어요. 존슨, 블레이크, 그리고 클라크. 근데 급여를 보시면 2975, 2850, 2450이죠. 이 순서대로 1, 2, 3등. 그 다음에 사장님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혼자 1등.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세일즈맨. 세일즈맨인데 1등, 2등, 공동 3위.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게 파티션 바이에요. 파티션 바이. 업무별로 업무별로 파티션을 나누겠다. 업무별로 파티션을 나누겠다. 그 다음에 오더 바이는 그 파티션 안에서 순서를 정하겠다예요. 순서를 정하겠다. 그리고 랭크 함수가 거기다 이렇게 등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등수를. 이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랭크 오버라고 하는 구조를 써주시면 되고요. 랭크 오버라고 하는 구조를 써주시면 되고, 파티션 바이를 먼저 써주시면 돼요. 어, 왜 그러냐면 파티션을 먼저 나누고, 그죠? 그룹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룹 안에서 순서를 매길 거죠. 그래서 오더 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윈도우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마치 윈도우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파티션으로 나눠진 윈도우. 그 다음에 클럭이라고 하는 파티션으로 나눠진 윈도우. 그 다음에 매니저라고 하는 파티션으로 나눠진 윈도우. 그 다음에 이 윈도우를 쭉 서치를 하면서 순위 매기기. 윈도우를 쭉 서치를 하면서 순위 매기기. 그게 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 음. 파티션이 없었을 때에는 파티션이 없었을 때 위쪽에서 우리가 처음에 썼던 코드 있죠. 음.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윈도우. 이 하나의 윈도우를, 이 하나의 윈도우를 이렇게 쭉 하나씩 하나씩 검색해 나가면서 그게 오버예요, 오버. 정렬이 되어져 있는 이 윈도우를 쭉 훑어가면서 랭킹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랭크 오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윈도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윈도우.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를 윈도우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 함수. 그리고 제가 그 깜빡했었던 부분이 윈도우 함수는 웨어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깜빡을 했었던 거고요. 파티션 바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음. 어, 직원 테이블에서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서별 급여 순위를 출력하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직원의 이름하고요. 직원의 이름, 부서 번호, 급여, 그리고 순위를 출력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볼까요? 파티션을, 그룹을 부서별로 나눠서 같은 부서 안에서 순위가 1, 2, 3, 4등, 1, 2, 3, 4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질 수 있도록 랭크 함수를 사용해 보십시오.
바로 위에서 작성한 거에서 딱 조금만 변경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select. 검색할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채우고요.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검색할 거는 직원의 이름을 검색할 거고요. 그 직원이 무슨 부서에서 몇 번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그 다음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부서 번호 안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위를 우리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그죠? 순위는 랭크, 오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파티션을 나눠야 되죠. 여기 바로 안에다가 파티션을 먼저 나누셔야 돼요. 파티션, I, 뭘로 파티션을 나누면 될까요? D, PT, NO. 그죠? 그 다음에 순서는 order, by. 순서는 뭘로? 샐러리로 할 거죠. 급여가 높은 순서로부터 할 거니까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위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결과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3명,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5명인가요? 그 다음에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6명.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결과 볼게요.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킹, 클락, 밀러라고 3명이 있어요. 어, 그죠? 이게 첫 번째 파티션, 10번 부서. 그 안에서 급여별로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5,000, 2,450, 1,300. 거기에다가 순위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음. 두 번째 파티션은 DEPTNO가 20번인 직원들, 20번인 직원들, 이거를 오더 바이, 정렬을 하면 3,000, 2,975, 1,100, 800 이렇게 나오죠. 랭크는 동률인 경우에, 이렇게 동률인 경우에 그 다음 등수는 동률인 거 제외하고 숫자가 건너뛰입니다. 그죠? 1등, 1등, 2등 없이 3등, 4등, 5등 이렇게 되죠. 맞아요? 요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30번 부서. 30번 부서에서 급여들을 쭉 내림차순 정렬, 그리고 거기를 순위 매기기. 1, 2, 3, 4, 5, 6.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음. 죄송합니다. 랭크와 같은 이런 윈도우 함수는 웨어절 안에서 윈도우 함수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들은 웨어절을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랭크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같으냐, 다르냐, 뭐뭐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절들은 그 얼마든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쪽에서 업무별로 파티션 이렇게 나눴던 거 있죠. 애널리스트, 분석가, 클럭, 매니저, 프레지던트, 세일즈맨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파티션을 나누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는 파티션이 뭐 클럭하고 세일즈맨만 우리는 알고 싶다. 뭐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나 프레지던트는 관심이 없고 클럭과 세일즈맨만 선택해서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웨어절 넣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업무가 클럭이거나 클럭 또는 세일즈맨이라고 할까요? 세일즈맨인 직원들 중에서 업무별 급여 순위를 출력하세요라고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select 셀렉트를 채우는 건 좀 이따 할게요.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자, 우리는 먼저 필요한 행들만 먼저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where예요. where. EMP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찾겠다. 그게 where죠. 조건은 뭐예요? 업무가 클럭 또는 세일즈맨. 이거 우리 어저께 했었던 거죠. 맞아요? job이 in 안에 있다. 뭐뭐 안에 있다. 클럭이라고 하는 문자열 또는 salesman이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있다. 이런 조건식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죠? 네. select, 무엇을 select 할지 모르겠지만, from EMP 테이블에서, where,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job이 클럭 또는 salesman 중에 있으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서 여기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름과, 이름과, 그 다음에 업무도 써주면 좋겠죠. 업무와, 급여와, 마지막으로 랭크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랭크는 윈도우 함수인 경우에 over, partition, partition by job, 그리고 order by salary, DSC. 순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네, 클럭과 세일즈맨만 보여주죠. 클럭과 세일즈맨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럭이라고 하는 직군들 중에서 1, 2, 3, 4등,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직군들 중에서 1, 2, 3, 4등 이렇게 보여주는 코드가 될 겁니다. 네, 정말 SQL이라고 하는 게 잘만 작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원하는 형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어, 파일이 200, 거의 250 라인에 가까운 코드가 돼버렸네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죠? 교재. 교재의 목차 부분 보겠습니다. 목차 부분. 차례. 차례. 저희가 어제까지 파트 1을 했었었고요. 파트 1은 저희가 다 했고, 오늘 한 부분은 파트 2를 들어갔어요. 아직 파트 2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파트 2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그 파트 2의 내용을 쭉 보면 우선 순서는 저희가 오늘 수업 시간에 했었던 순서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많이들 다른 이렇게 순서만 보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첫 번째 초급에서 파트 2에서 첫 번째가 upper, lower, init 이 함수를 다 오늘 저희가 한 번씩은 예제를 만들어 봤죠. 소문자 만들기, 대문자 만들기, 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 str, 서브 스트링이죠. 서브 스트링 뭐였죠? 자르기, 문자열 자르기. 어디서부터 몇 글자, 그죠? 몇 번째부터 몇 글자 자르기. 이게 서브 스트링. 그 다음에 length, 그쵸?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이 몇 글자냐, 그죠? 몇 글자냐. 그 다음에 in string, INSTR 이렇게 돼 있죠. INSTR. 요거는 수업 시간 안 했네요. 근데 이 in 뭐뭐 안에란 뜻이고요. str은 string 문자열 안에란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문자열 안에 어떤 특정 문자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냐, 두 번째 글자냐, 세 번째 글자냐. 그러니까 문자에서 특정 철자의 위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hello, HELLO 그러면 L이 몇 번째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HEL 첫 번째 L은 세 번째에 나타나죠. 그럼 3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해서 그 예제로 만들어 드렸던 함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함수들도 있을 텐데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리플레이스죠. 교체하기. 문자열에서 원하는 문자 찾아서 다른 문자열로 바꾸기.
그게 replace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네요. lpad, rpad, trim, rtrim, ltrim 이런 함수들이 있네요. 간단하게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lpad에서 l은요, left란 뜻이에요. left, 왼쪽. pad는 padding이란 뜻입니다. padding. 예, 채우기란 뜻, 채우기. 채우기. 여러분들 패딩 하면 뭐 생각나요? 그 겨울에 입는 패딩? 예. 자, 겨울에 입는 패딩 어떻게 생겼어요? 그 두꺼운데 그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죠. 뭐 오리털이 채워져 있거나 솜이 채워져 있거나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안쪽에 뭔가를 채우는 거를 패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L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 있으면은요. 그 문자열의 왼쪽에다가 뭔가 다른 걸로 채워넣는 거. 그게 L 패딩. 그다음에 문자열이 있는데 오른쪽에 뭔가 다른 문자열을 채워넣는 거를 R 패딩, 라이트 패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번 거기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은 left 왼쪽으로 패딩 넣을 거냐 채울 거냐, R right 오른쪽으로 패딩 무엇인가를 채울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트림인데 트림은 문자 이것도 문자열을 잘라주는 건데 문자열에서 왼쪽에 있는 거를 잘라내는 게 L트림. 문자열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거를 잘라내주는 게 R트림입니다. R트림. 보통 그 L트림이나 R트림 같은 것들을 언제 사용하냐면 그 뭔가 웹에서 뭔가 검색을 하게 되면요. 검색을 했을 때 쓸데없는 그 빈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텍스트를 검색을 했는데 검색한 텍스트가 이렇게 뭔가 빈칸들이 있고 글자들이 있고 뭐 끝에도 막 쓸데없는 빈칸들이 있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문자열이 중요하고 빈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을 잘라내서 그 필요한 부분만 딱 남겨두는 거. 그게 트림이에요. 트림. 숫자에서는 트렁케이트, 자르다라고 할 때 숫자는 트렁케이트고요. 문자열에서는 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요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한번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따라해 보시면 않으실 거예요. 내용이. 그 다음에 라운드, 반올림하기, 트렁크, 버리기, 잘라내기 이런 거죠. 이건 숫자에 관련된 함수들이고요. 모드, 이것도 제가 다루지 않은 함수네요. 차는 뭐 모드는 모듈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줄인 거고요. 모듈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눗셈 했을 때 나머지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아까 3분의 10 요거 3.33333인데 그죠? 그냥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죠? 이 나머지만 따로 정수로 나머지를 계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그게 모드라고 하는 함수예요. 나머지 계산하기. 그 다음에 날짜 관련한 함수들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네요. 저희 교재에서는 날짜에 관련된 것들이 한 4개 정도 챕터에 대해서 있어요.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함수들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한 달 뒤는 몇 월 며칠이냐? 오늘부터 뭐 한 달 전에는 몇 월 며칠이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가 더 많으면 몇 월 며칠이냐? 오늘보다 하루가 적으면 몇 월 며칠이냐? 이런 거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들이 쭉 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날짜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월별로 끝나는 날짜가 뭐 30일로 끝나는 날짜도 월도 있고 31일로 끝나는 날짜 월도 있고 28일로 끝나는 월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월 31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짜는 6월 1일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처럼 5월 29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5월 30일이에요. 그죠? 근데 5월 30일 다음은 5월 31일. 근데 6월 30일 다음이 7월 1일로 가죠.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날짜 관련된 함수예요. 내일이 며칠이냐, 전날은 며칠이냐, 한 달 뒤는 한 달 뒤. 또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달마다 또 다르니까. 그죠? 한 달이라고 하는 게 30일을 더할 수도 있는 거고 31일을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함수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to 캐릭터, to date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그죠? 예, to 캐릭터는 문자열로 바꿔주기, to date는 날짜 타입으로 바꿔주기. 예요. 그죠? 그래서 to 캐릭터는 날짜를 문자 형식으로 바꿀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반대로 to date는 문자열을 날짜 타입으로 바꾸실 때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룬 거고요. 암시적 형 변환 이해하기라고 따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요건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이어 데이트 입사 날짜를 크기 비교할 때 문자열 가지고 크기 비교했었잖아요. 그게 오라클이 알아서 암시적으로 타입을 바꿔서 비교를 해줬었던 거.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널값 대체하기, 널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기가 NVL, NVL2. 수업 시간에 한 거죠? 한 거고. 그 다음에 if문을 SQL로 구현하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디코드, 케이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죠. 디코드는 함수고요. 케이스는 그 구문이에요. 구문. 케이스, when, and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설명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토탈값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통계 함수들이에요. 통계값들이죠.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얘네들은 단일행 함수가 아니고요. 다중행 함수예요. 동작하는 방식이 오늘 저희가 다뤘던 함수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런 통계 함수들은 그룹 바이라고 하는 그 SQL 문법이 있어요. 그룹 바이 SQL 문법과 같이 사용할 때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요 부분 제가 요 다루지 않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토탈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요거는 다룰 거고요. 그 다음이 그거네요. 랭크하고 댄스 랭크. 랭크하고 댄스 랭크는 이거는 단일행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에서 사용하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순위별로 쭉 하고서 보여주는. 음. 그래서 랭크와 댄스 랭크는 저희가 다룬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파트 2에 한 절반 정도는 한 것 같지 않아요? 천천히 한 것 같은데 파트 2의 한 절반은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남은 시간 동안에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를 따라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파트 2의 나머지 부분들을 주말 동안에 미리 예습을 해보시면 다음 주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셀렉트가 아직도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제가 첫날인가요? 두 번째 날인가요? SQL의 종류가 쿼리 문장 셀렉트가 있고 그다음에 DML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Insert, Update, Delete. Insert, Update, Delete가 Data Manipulation Language, DML이라고 불러요. 근데 Insert, Update, Delete는 정말 쉬워요. 셀렉트만 잘 하실 수 있으시면 Insert, Update, Delete는 하루에 다 끝나요. 셀렉트가 할 게 정말 많습니다. SQL의 90%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 좀 됐고 SQL의 7, 80%는 셀렉트예요. 셀렉트.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셀렉트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든가 DDL이라든가 DML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할 거예요. 셀렉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